자, 딕셔너리. 얘는 매핑스 타입인데 딕셔너리도 그냥 딕셔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딕셔너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은 그냥 딕셔너리라고 불리는 애들 볼 텐데 여기 보면은 매핑스 해가지고 딕셔너리 나오죠. 이걸 볼 거예요. 딕셔너리는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파이썬을 끝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파이썬을 4시간 완성시켰어요. 그럼 4시간 동안에 파이썬 뭘 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밖에 못 한다고요. 뭐 객체라든지 연산자라든지. 근데 그때 빼먹지 않아야 되는 자료 구조가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뭐 리스트, 튜플 이런 이름은 알려주지만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키를 가지고 밸류를 찾아낸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서입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하는 정보로 딕셔너리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판다스라는 애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생성자예요. 만들 때 쓰는 거.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데이터를 처음에 주어줄 수 있는데 그 데이터에 보면 딕셔너리라고 딱 들어가 있죠. 딕셔너리. 그리고 이터러블을 그냥 기본적인 어떤 배열 타입의 구조나 이터러블이나 뭐 이런 것을 쓸 때보다 딕셔너리 구조를 쓰는 것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얘는 키라는 걸 이용해서 이름을 같이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다른 것들도 다 쓸 수 있고 딕셔너리도 쓸 수 있잖아요. 딕셔너리는 정말 많은 경우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 사용을 할 때 정보를 넘기는 것이 구조적이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 리플레이스는 데이터를 찾아서 0을 찾아서 5로 바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0을 5로 바꾼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을 찾아서 5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고 여기 0을 찾아서 5로 바꿨죠. 자, 얘는 뭐냐면은 0, 1, 2, 3을 다 4로 바꿔라 해요. 그리고 얘는 0을 4로, 2를 3으로, 2를 2로, 3은 1로 바꿔라 해요. 2는 왜 썼대요? 자, 어쨌든 얘를 얘로, 얘를 얘로 이런 식으로 매칭을 짓잖아요. 그런데 딕셔너리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0을 10으로, 2를 100으로. 대상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바꿀 A를 찾아서 B로 바꿔라라고 했을 때 걔가 묶여있죠. 하나의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좀 더 구조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얘보다는. 물론 취향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들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할 정도로 하나를 동작시키는데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0은 4로 1은 3으로 2는 2로 3은 1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왜 두 가지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예측할 수 있으실까요? 딕셔너리는요. 키로 해시어블만 쓸 수 있어요. 해시어블만. 그 말은 내가 만약에 바꾸고 싶은 대상이 되는 애가 해시어블이 아니면 이렇게 써야죠. 뭐.
왜냐하면 리스트는 커먼 타입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판다스 자체를 쓰면서 그 내부에다가 쓰는 것이 해시어블하지 않은 것을 쓰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요, 사실은.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만 쓰는 것이라서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셋이나 리스트나 뭐 딕셔너리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타입인데 해시업을 하지 않은 애들을 데이터로 가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얘네들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자료 구조고요. 키하고 밸류의 쌍으로 아이템을 구성하고 중괄호로 묶어서 만들어줄 수 있죠. 키를 사용해서 밸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순서가 없고요. 오더드 딕이라는 게 있어요. 순서 있는 딕셔너리도 있어요. 그리고 키는 해시업을 해야 된다고 써 있고 그 다음 생성자가 다양하다. 근데 우리들은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를 다 학습을 해서 알 수 있죠. 얘는 비어있는 딕셔너리. 그 다음에 얘는 별이 2개니까 바, 키워드, 파라미터죠. 그래서 딕셔너리 할 때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딕셔너리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쌍따옴표하고 콜론 쓰기 싫으시면 이렇게 하면 편하죠. 자, 그런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못 만들어요. 왜냐면 키워드는 사실 우리 그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의 룰에 어긋나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 때는. 바 키워드 방식으로 만들 때는 이 앞에 있는 것을 이름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룰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사실은 이거였다고요. 이거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정수도 해시업을 한 거니까. 이렇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못 만드는 이유가 여기는 키워드는 이름이라고 인지가 되고 이름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항상 문자열로 이렇게 해서 인지를 할 거란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기억을 하세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는 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거죠. 그리고 키가 해시업을 한 것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숫자, 문자열, 튜플, 플로트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쓰진 않죠.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첫 번째 쉬는 시간 가질게요. 여기 보니까 아이템에 키가 똑같죠? 근데 딕셔너리는 키가 중복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 아, 처음에 얘를 딕셔너리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밸류만 갱신하는 거예요. 얘도 밸류만 갱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게 뭐냐면 원은 1, 원은 2, 원은 3 했을 때 원이 네, 죄송합니다. 원이 3값을 갖는 요 원리랑 똑같죠. 우리 네임스페이스가 딕셔너리였잖아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출력해 보면 처음엔 얘, 그 다음에 얘로 고쳐지고 얘로 고쳐지고 갱신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힌트입니다. 다음의 결과를 예측해 보세요. 실행하지 마시고 예측해서 채팅창에 넣어 보세요. X는 어떤 모습의 딕셔너리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누가 등록되는 거예요? 얘가 등록되죠. 그리고 얘랑 키가 똑같은 거죠. 키가 똑같으면 뭐가 갱신돼요? 밸류가. 키는 갱신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키는 유지되고 밸류만 갱신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이라는 거는 얘네하고 똑같은 애잖아요. 해시값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걸로 인지를 한다고요. 밸류만 갱신돼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우리들이 만들진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를 같이 알아두시면 좀 더 이제 명확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강의 안 하는 것이 더 많아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언급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라 그러죠? 여기 이제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또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나갈 때는 사실만 몇 가지, true만 가르쳐요.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 끝.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못 가르쳐요. 근데 좀 봐야죠, 같이. 이렇게 돼, 이렇게 안 돼를 같이 하시는 게 좋고, 원리를 아시면 이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인지가 돼서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여기서, 아, 그쵸. 첫 번째 시간은 시간이죠. 여기서 잠깐 멈추고, 기록 일시 중지했다가 또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왔고요. 이제 딕셔너리의 연산하고 메서드인데 다른 녀석들보다 이 딕셔너리의 연산은 뭐 조금 강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할 때는 그냥 생성 정도만 잘하셔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생성하는 거 조금만 연습할게요. 아까 생성자가 뭐 얘는 비어 있는 거지만 요거 한번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른 딕셔너리 가지고 만들면서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딕셔너리를
가지고 추가해서 만들어요고 이제 요거가 아이고 왜 복사가 안 되죠? 저는 가끔 쓰거든요, 얘를. 데이터 분석이나 뭐 할 때. 자, 딕셔너리는 키하고 밸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쌍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아니지. 요거 한번 보세요. 요렇게 가지고 내가 하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오, A 10, B는 20, C는 30이라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 이터러블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그리고 그 키워드 아규먼트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더 추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 이거 쓸 동안 막 오타내고 막 그랬죠. 프로그램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대괄호를 써야 되고 소괄호를 써야 되고 웹다운표 찍어야 되고 콤마 찍어야 되고 이러한 특수 기호들이 나왔을 때 내가 언제 무엇을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물론 그거는 암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치기가 너무 싫어요, 사실. 내가 웹다운표 콤마 가로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은 왜 이걸 만들어 놨느냐 이거죠. 자 똑같은 걸 만드는데 키하고 밸류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얘를 리스트로 해볼까요? 사실 리스트로 할 필요는 없지만 눈에 잘 안 띄니까. 그럼 얘랑 아이템 개수가 똑같죠?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다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그냥 일부러 키하고 밸류스라고 주기는 했는데 자 얘를 가지고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어요. 만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이터러블이 뭐냐를 알아야 부르죠. 사실은 설명도 하나도 안 해주고 풀려고 했는데 이 이터러블은 뭐냐면 아이템이 두 개짜리 그러니까는 두 개의 아이템을 갖는 것이어야 돼요. 키하고 밸류로 사용될 두 개의 아이템을 갖는 여기서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두 개 아이템을 갖는 컨테이너여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게 키, 뒤에 있는 게 밸류로 사용이 될 거예요.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튜플이나 리스트를 쓰겠죠. 그래서 이 이터러블의 아이템이 컨테이너에 더했는데 그 컨테이너는 키하고
value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표시를 잘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생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집이라는 게 참 좋은 도구죠.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터레이터니까는 실제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 딕셔너리가 이터러블을 원한 것이지 리스트를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터레이터 이거 있어. 잠깐만요. 여기 썼구나. 이렇게만 줘도 이 녀석이 딕셔너리 생성자가 넥스트 할 때마다 튜플을 반환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이템으로 등록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 많이 써요. 이거. 두 개의 목록을 가진 애가 있는데 걔를 키하고 밸류를 써서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연산 가볼게요. 연산은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알게 모르게 써보신 애들이에요. 키를 이용해서 밸류를 얻는 것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키를 써주고 얘가 밸류니까 거기에 이름 붙여서 쓰겠다는 거고 얘가 이제 재밌는데 추가도 되고 갱신도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는 없었을 때 추가고요. 갱신은 있었을 때 갱신인데 여러분들 네임스페이스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그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네임스페이스가 딕셔너리니까.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배우기 전에 딕셔너리의 특징을 아마 조금 설명을 드렸을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거예요. 네임스페이스가 딕셔너리니까. 우리 왜 글로벌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거를 X로 해갖고 물어보면 딕셔너리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키로 해가지고 밸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림 그릴 때도 맨날 딕셔너리로 그렸을 거예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ge에 해당하는 밸류를 가져오는 거는 a의 age라고 하면 되죠.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딕셔너리 객체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법과 갱신 방법인데 두 개가 똑같아요. 자, 만약에 name을 키로 하고 term을 value로 하는 아이템을 추가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name이 없고요. 그래서 A에 name 한 다음에 거기다가 톰이라고 쓰라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출력하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age에 대해서 30이라고 쓰고 A를 출력하면 여기가 갱신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건 갱신, 새로운 건 추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삭제는 해가지고 키만 이렇게 줘서 A 중에서 키를 네임으로 하는 아이템을 삭제해 라고 하시면 A를 출력해 봤을 때 네임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네임 삭제할 때도 del 해가지고 지웠잖아요. 자, 메서드인데요. 메서드 사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긴 한데 여기 있는 keys, values, items가 가장 기본이에요. A라는 것이 있었을 때 키의 목록이다 그러면 A.keys values S만 붙이고
쓰시면 되고 아이템스 이런 식으로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지? 딕셔너리에서 나중에 데이터 분석에서 좀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키하고 밸류를 뒤집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 자연어 학습 같은 것을 할 때 어떤 단어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플은 1번이에요. 바나나는 2번이에요. 키위는 3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단어들에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장이 있었을 때 그 문장에서 단어를 찾아가지고 숫자를 바꾸는 거죠. 근데 반대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를 보고 그 문장이 무엇인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숫자를 가지고 와서 문자열로 바꿔야 되잖아요. 단어로.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숫자가 키가 되고 앞에 나오는 단어가 밸류가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단어가 I am a boy밖에 없어요. 다 소문자로 할까요? 힘드네. 읽기가 힘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거기에 I am a boy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데이터 분석에서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숫자 자료여야 돼요. 왜냐하면 분석을 한다 또는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습을 하는 방법이 보통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식의 어떤 연산들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내가 특징을 찾고 그런 것들의 관계를 찾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숫자 데이터만 학습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열 같은 경우는 숫자로 바꿔요. 숫자로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들이 얘를 갖다가 숫자로 바꾼다. 그러면은 for x in 메시지에 스플릿 해가지고요. a의 x 이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들이 숫자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 1342라는 것만 본 사람은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원문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자열로 뭐였어? 무슨 메시지였어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딕셔너리가 필요한데 반대의 딕셔너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키하고 밸류 in a.items 그리고 밸류 키 이거 했던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컴프레hension에서 소개는 했는데 저게 왜 필요해? 이런 것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어서 보면은 1, 2, 3, 4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러면 이 B를 써가지고 넘에 있는 걸 반대로 또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놈에 있는 걸 하나씩 가져다가 이 딕셔너리에 키로 써서 원문을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보기 좋게 출력하고 싶으면은 조인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이템스, 왜냐면 우리 for 해가지고 x in a 해볼까요? 키만 나와요. 반복문에서 이 in 뒤에다가 이터러블을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딕셔너리도 이터러블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이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키를 사용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템스 하게 되면 아이템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또 삭제네요. 자, 팝이라는 것은 아이고 A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바뀌어 있겠다. 여기다 A를 써버려가지고 잠깐만요. C하고 B로 바꿀게요. 예제를 바꿀게요. 그리고 위에 거 다시 실행하고 올게요. 여기 A 다시 실행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싫으신 분은 그냥 여기 아래에다가 A만 복사해 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틀린 내용 좀 있어서 고치셔야 돼요. 자, A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팝이라는 것은 키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삭제한다, 그리고 반환한다. 팝은 항상 반환했던 거 기억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아이템 중 age를 키로 하는 거 그랬는데 age가 없습니다. name으로 고치세요. name을 키로 하는 아이템을 삭제한다. 그리고 value는 x에 저장한다. a.pop 이라고 하고 name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name이 삭제되고 그 name에 해당하는 value가 반환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me이 삭제됐기 때문에 에러가 나죠.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많이 써요. 딕셔너리에서 보통은 어떤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가져오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에러가 난다고요. 근데 있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난 에러 나고 싶지 않아 했을 때 얘를 씁니다. 얘는 가장 기본적으로 키에 해당하는 것이 없을 때 넌을 반환해요. 그냥 이렇게 쓰면 A 딕셔너리에서 키가 네임인 밸류를 가져와. 예를 들어서 네임 쓰지 말고요. 폰 써보세요. 그러면 폰에 대한 밸류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넌 말고 내가 다른 값으로 주어서 이런 식으로 x가 에러 값을 가지고 있으면 name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not exist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get이에요. 자, 요거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하이트를 키로 하는 아이템의 밸류를 반환받아 출력하는 건데, 만약에 하이트라는 게 없을 때 반환하는 것을 마이너스 1로 저장해 보세요. 지정해 보세요. 그래서 x는 해가지고 그 x를 출력했을 때 하이트는 지금 없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1이 반환되면 되겠죠. 외딴표 하나 어디 갔어요?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업데이트인데, 업데이트는 갱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는 그냥 갱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건 추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도 하고 갱신도 한다. 그게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네임이 김인 아이템을 갖고 있을 때 젠더 F, 에이지 25 이런 식으로 이제 B는 2개 갖고 있다면 얘네 2개를 갖다가 합치는 방법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 읽지 마시고 A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2개가 있는데 2개를 합치고 싶어요. 안 돼요. 왜냐면 딕셔너리는 더하기 못하니까요. 셋도 안 되고 딕셔너리도 안 돼요. 스퀀스 타입이 덧셈을 해요. 난 저 합치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요? 집합. 얘는 집합이 아닌데요? 잘 보세요. 또 볼까요? A 업데이트 B 했네요. 합쳐졌죠. 여기 있는 업데이트. 딕셔너리를 업데이트하는데 딕셔너리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그럼 얘는 인플레이스 동작인 거 보셨죠? 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뭐 있으려나? 이거 될까요? 되네요. 이게 왜 된 거죠? A는 딕셔너리죠. 별별 B는 뭐예요? 별별 B.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아규먼트 위치에서 언팩하는 거. 이렇게도 되죠. 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자, 그리고 업데이트는 이것도 돼요. 딕셔너리뿐만 아니라 키 이퀄 밸류도 쓸 수 있어요. 자, A에 포함된 네임을 윤으로 갱신합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해서 업데이트 하시고 네임 이퀄 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A를 출력해야죠. 얘는 인플레이스 동작이니까요. 또는 A.update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딕셔너리로 줘도 되고 키 이퀄 밸류를 줘도 되고. 글쎄요.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걸리기는 하네요. 뭔가 동작이 일어나는 거니까 동작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료 구조의 내용을 바꾸는 거면 그렇게 부르면 되죠. 출력하는 것 같은 거는 그렇게 부르기가 좀 그렇긴 해서. 그러니까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는 일, 값을 변경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렇게 불러준 것 같아요. 자, A 뒤에 B를 추가하는 거는 여기서 해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연속으로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윤으로 바꾸고 얘네를 추가하고.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죠. 만약에 이걸 원하는 거면 세 개를 같이 써줘도 어떤 거는 갱신되고 어떤 거는 추가될 수 있겠죠. 자, 이제 프롬키스하고 setDefault하고 두 개 남았어요. 프롬키스는요, 생성자예요. 딕셔너리를 만드는 애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키로 사용될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밸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키가 0부터 9까지 9개의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각각이 0의 값을 갖게 돼요. 주의사항은 여기 보세요. 딕트를 쓰죠. 딕셔너를 내가 만드는 건데 만들 때 내가 생성자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통 뭐 A는 1, B는 2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얘는 점 찍고 프롬키스까지 쓰고 여기에 키의 목록으로 사용될 리터러블을 주고 밸류는 통일해서 하나의 값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죠? 자, 그 다음 여기. 이번에는 set default라는 건데요. set default라는 것은 아이템을 추가할 때 써요. 그런데 없는 것에 대해서 추가합니다. 여기 보면은 E가 A, B, F 세 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고요. D를 60이라는 값을 가지고 추가해라 그러면은 얘는 추가돼요. 그런데 얘는 추가가 안 돼요. 기존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추가하지 않고요.
추가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없는 것은 추가한다는 거죠. 보면 D는 추가가 됐고요. B는 내용 갱신하는 거 아니에요. set default는 추가하는 건데 없어야 추가하는 거라서 추가 안 돼요. 기존에 있으니까. 레인지 10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요거 분석해 보세요. 무엇을 하는 코드일까? 분석할 시간 드릴게요. 자, 볼게요. 지금 답을 주셨는데 이 문자열에 각각의 숫자가 몇 번 나왔는지 세는 코드다라고 하셨어요. 자, CNT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죠. 그리고 나서 넘스에서 하나의 넘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2를 가져왔고 그 1은 딕셔너리 없죠. 그러니까 1하고 표기값 0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줄에서 더하기 2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1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2 가져올 거고 2도 봤을 때 여기에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2 한 다음에 0이라고 set 디폴트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증가하니까 1 될 거란 얘기예요. 3 가져올 거고 3은 이 목록이 없으니까 3 해가지고 0값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하니까 1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이제 7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고 4 그 다음에 6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7이라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만 증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3도 마찬가지로 개수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러다 보면은 여기에 나왔던 숫자에 대해서 몇 개인가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면 1이 2번 나왔고 2가 6번, 3이 9번, 7이 5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부터 9까지 나오지 않았으면 0으로 넣어서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코드를. 무슨 소리냐면 0이 몇 개, 1이 몇 개, 2가 몇 개 다 알고 싶다고요. 지금 여기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1, 2, 3, 7, 8, 9, 5가 없네요. 4 있는데 5 없고 6, 7, 8, 9니까 5가 없어요. 근데 나는 5에 대해서 0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좀만 고쳐봅시다 라는 거죠. 5도 키로 등록돼야 되거든요. 우리 배웠어요. 푸롬 키스. 아까 레인지 지문 주셨잖아요. 이렇게 레인지 10 하면은 숫자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자열로 들어가고요. 0부터 9에 문자열이 필요한 거예요. 문자열이 필요한 거예요. 문자열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문자열이잖아요. 두 분 잠깐만요. 우리 끝날 시간이 됐지만 정신을 챙기셔야죠. 자, 보세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에서 내용 하나 가져오면 문자열이에요. 키가 문자열이어야 돼요. 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문자열. 문자열로 뭐? 0, 1, 2, 3, 4, 5, 6, 7, 8, 9. 용주님, 너무 어렵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려주겠어. 그렇죠? 그렇게도 나오죠. 그렇게도 돼요. 되긴 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이거. 이러면 0에서부터 9잖아요. 그리고 얘가 알아서 그거 한 글자씩 가져갈 거잖아요. 문자열의 아이템은 문자열이잖아요. 한 개의. 음. 이제 지우고. 재밌죠? 그쵸?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내부 동작으로 할 때는 편한 거죠. 얘네들이 그냥 작업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문자열 바꿨다가 뭐 리스트를 바꿨다가 막 이거는 얘네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5가 0인 것도 나오죠.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렬할 수 있으세요? 딕셔너리? 무슨 소리냐? 빈도수 높은 것을 앞으로 주고 싶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내가 9번 나왔잖아요. 얘를 앞에 놓고 얘는 맨 뒤로 가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정렬을 해야 되는데 딕셔너리는 우리 메서드 소트 없잖아요. 안 배웠잖아요. 여기 가서 뭐 소트가 있나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안 보이는데요. 리버스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보이는데 소티드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러게요. 형변환을 적절히 이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다 해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인터넷 막 찾으면서 내가 딕셔너리를 정렬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튜플인데 그 뭐죠? 아이템이 여러 개인 거 정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것도 다 했어요, 사실. 그 문제 하나 오늘 저녁에 내볼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C로 그 문제를 풀 때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 그랬는데 파이썬으로 푸니까는 편하더라고요. 우선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11시가 돼서 가셔야 되는 분들은 먼저 가셔도 상관없고요. 음, 요거 한번 볼까요? 정렬하고 싶어요. 어떻게 정렬됐어요? 여기 앞에 있는 거대로 정렬됐죠? 여기 앞에 있는 거대로. 음.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거로 정렬할 수 있을까요? 그때 키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키. 정렬 조건을 주는 거죠. 정렬 조건. 얘를 A가 리스트니까 A.sort 해볼까요? 동일하게 잘 동작하네요. 키는 어떻게 줘야 되죠? 생각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는 포지셔널 온리고 얘네들은 키워드 온리네요. 이제 이런 거 보는 거 익숙하세요? 음. 자, 그러면 키가 뭐냐? 키는 정렬 기준, 정렬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키에다가 이렇게 줘볼게요. 그럼 저 X는 뭡니까? A의 한 개 아이템. 그 아이템 중에서 1번을 기준으로 정렬해 이 소리예요.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요? 음,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이거 줄까? 만약에 얘를 0번으로 주게 되면 A, B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두 번째 것도 2, 4, 1, 3으로 정렬하고 싶어요. 2차 정렬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튜플로 주게 되면 첫 번째 정렬 기준, 두 번째 정렬 기준에서 첫 번째 값이 똑같으면 두 번째 값으로 정렬하겠다는 거예요. 음.
리버스는 프로로 주게 되면 내림차순 정렬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이게 안 되네. 안 되네.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오름차순하고 싶고 하나는 내림차순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판다스 같은 데서는 이런 기능이 제공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 안 되잖아요. 얘는 튜플을 이용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를 줄 수 있는데 얘는 투루를 쓰거나 펄스를 쓸 수밖에 없대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x의 제로는 오름차순, x의 2는 내림차순이 하고 싶다는 거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숫자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마이너스 붙여볼까요? 됐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이 크고 마이너스가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제가 저녁에 넣어둘게요. 재밌으실 거예요. 휴대폰 번호 정렬하는 거.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문제 저도 좀 찾아야 돼서 찾는 대로 등록을 해놓을게요. 코드 리뷰 7 해가지고 하나 등록할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형변화는 개인적으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리스트로 변환해라 리스트 쓰면 되고 튜플로 변환해라 튜플 쓰면 되는 거고 중복 제거하니까 셋에서 다시 리스트로 바꾸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써드릴게요. 얘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다음 주에 혹시 재기 같은 거 하면은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재기가 잠깐만요. 영상을 끊을게요.